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patio Temporary Adjustable Hybrid Hydrogels Interconnected by 2D Maxim for Combinatorial Therapy of Infected Diabetic 운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Spatio Temporary Adjustable 이란 말은 시공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2D 맥신이라는 나눔 물질로 하이드로겔을 유도했는데 이 하이드로겔은 90초 내에 하이드로겔 형성이 되고 또한 상처 부위에서 약물이 방출되게끔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하이드로겔을 가지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당뇨병성 상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당뇨병으로 유발된 상처는 말 그대로 이제 당뇨병 환자한테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체내에 포도당이 많아서 이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지 말단에 만약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말단으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처가 효과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주로 다음과 같이 염증성 질환과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도 더 심화되어 상처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15에서 25%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 당뇨병을 갖는 데 있어서 이런 질환을 갖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58% 이상이 박테리아 감염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염 시 사지를 절단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절단으로 인해서 5년 내에 사망률이 70%나 이르게 됩니다. 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염증과 박테리아 감염이 이 질환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염증과 감염을 동시에 어떤 거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겔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드로겔은 이제 상처 치유 분야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액체와 고체상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젤리같이 점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드로겔 물질은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이 모이스트 컨디션 약간 수분 상태에 있을 때는 오래 노출되게 됐을 때 매크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구조적 문제가 결국에는 치료적 효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시장에서의 언맷 니즈라고 보고요. 저는 이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맥신으로 이제 아크릴 모노머를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을 만들어서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크릴릭 모노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2D 나노 매터리얼인 맥신을 사용했습니다. 이 맥신은 이런 다음과 같이 모노머들을 캐틀라식 갤레션을 일으켜서 다음과 같이 90초 내에 하이드로겔이 형성되게끔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리스폰스 서페스 메토로지라고 반응 표면 분석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분석법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겔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A랑 B를 몇 대 몇으로 만들면 뭐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지 이러한 조건들을 일일이 실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A와 B에 변수를 두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Z축에 두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100번의 실험을 할 것을 50번 그리고 그 적게 실험을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로겔이 수분 상태에 놓였을 때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가장 단단한 어떠한 조건일 때 그 유지가 잘 되는지 다 같이 pH를 또 다르게 해서도 평가를 해서 하이드로겔을 저희가 얻고자 하는 하이드로겔을 얻었고요. 다음과 같이 이 하이드로겔은 다음과 같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pH 범위가 약 6.14에서 6.27 범위로 만들어서 약간 그 상처 부위가 약간 알칼리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에 노출했을 때 다음과 같이 pH에서는 pH에 반응해서 약물이 방출되게끔 약간 하이드로겔을 다음과 같이 pH를 조절하였고 또한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필릭과 하이드로포빅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함으로써 어 실제 피부와 생체 적합성이 높게끔 하이드로겔을 설계하였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로겔은 맥신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맥신이라는 물질은 2D 나노매테리얼로 다음과 같이 TM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평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 때문에 높은 편면적을 가질 수 있어서 약물을 손쉽게 로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맥신이라는 물질의 특징은 리액티브 옥시드 스피스, 활성산소중이라는 물질을 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염증 부위에 노출됐을 때 그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맥신이라는 물질의 근적외선을 조사했을 때 열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열을 통해서 저는 상처 치유에도 이용하고자 하고요. 또한 이 맥신은 또 안티백테리얼 이펙트,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램 네거티브, 그램 포지티브 둘 박테리아에 대해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다토마시아 약물을 항균 물질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 다토마시는 물질은 리포펙타이드 항생 물질로서 그램 포지티브 균의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이런 약물과 맥신을 통해서 하이드로겔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드로겔이 운드 사이트, 상처 부위에 노출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약물이 방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맥신과 다토면신이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하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설계를 통해서 한 번에 하이드로겔 제형을 적용함으로써 상처가 치유되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맥신에 의해서 활성산소종이 염증 부위에서 완화가 되고 또한 이 맥신과 다툼하는 항생 물질에 의해서 항균 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실험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저는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크릴을 기반으로 한 모노머를 기반으로 맥신이라는 물질과 다토마신을 넣어서 하이드로겔을 90초 내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하이드로겔은 염증 부위에 노출됐을 때 자동적으로 pH에 반응해서 약물이 방출되게끔 설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H를 조절하고자 했고요. 또한 생체 적합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클릭과 하이드로포닉을 3대 7로 비율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하이드로겔을 주로 이제 시린지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이드로겔이 너무 단단하면 주사를 하는 데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젝터빌티 주사의 용이성도 고려를 하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마다 상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처의 모양에 맞게끔 하이드로겔 조절이 가능하게끔 또한 맥신이라는 물질이 컨택티브 전도성을 띠는데요. 이 전도성이 상처 치유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적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광열 효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도 상처 치유에 회복을 준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플릭과 하이드로포닉을 3대 7로 함으로써 생체 부착성을 높였는데요. 그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처 부위에는 아무래도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헤모시스 지혈 작용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이드로겔에서 방출된 아까 말씀드린 맥신과 다투메신에서 얼마나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요. 인비트로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다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박테리아균을 감염된 당뇨병성 상처 치료를 동물 모델을 통해서 당시 하이드로겔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상처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피세포가 얼마나 재생되는지 그리고 이를 면역학적 플로렌스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고 또한 추가적으로 마크로파지 폴라리제이션 마크로파지는 대식세포는 M1과 M2 세포로 나눠지는데 M2 세포가 단같이 안티인플레이션 티슈 제너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M1에서 M2로 분화되는지 정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주 힐링이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실험적인 결과들인데요. 이런 실험 결과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보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하이드로겔은 FSM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다공성 구조를 띠는데요. 다공성 구조를 통해 우리 하이드로겔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P 데이터는 텐시 스트렝스,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그리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질긴지 정도를 나타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 피부의 탄성력과 비슷하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 하이드로겔을 적용했을 때 실제 피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드로겔의 스토리지 얼마나 늘어나고 비틀어도 그리고 말아도 하이드로겔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실제 상처 부위에 얼마나 잘 발라지는 정도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열을 근접해서 주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이 얼마나 높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 이게 또 열이 너무 높게 발생하면 그 열로 인해서 상처 부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온도 범위를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지속적으로 어 저 근적 개선을 주게 됐을 때 온도가 똑같이 오르게 되는 으로써 어 한 번의 조사가 아닌 여러 번의 조사해도 근적 개선을 통해서 감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D 데이터는 인비트로와 인비보에서 실제로 얼마나 지열 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겔은 충분한 지열 작용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얼마나 전도성을 띠는 데이터를 얼마 전도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이 값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겔이 충분한 전도성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F 데이터를 통해서는 얼마나 실제 부착 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 장기들한테도 잘 붙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피부에 부착하고 당겼을 때 충분한 부착 능을 보였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실제로 이제 염증 부위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다시피 활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맥신이라는 물질과 다툼하시는 항생 물질이 서서히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맥신에 의해서 아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염증 반응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쪼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염증 물질로 리액티브 옥시 스피시스 활성산소종과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스피시스 활성질소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각각을 또 세분화하게 보면 이렇게 다음 같은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물질을 얼마나 소거했는지 없앴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가 오른쪽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활성질소종과 활성산소종에서 충분한 이 물질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항균 효과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SRS,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라는 대표적인 gram 양성균과 이콜라이라는 대표적인 gram 음성균에서 충분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C 데이터는 얼마나 상처가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포에 스크래치를 주게 되고 거기에 하이드로겔을 적용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상처가 회복됐는지를 나타낸 결과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72시간이 됐을 때 0시간에 비해서 저희 하이드로겔 제형에서 크게 많이 상처가 회복됨을 알 수가 있었고 오른쪽 결과 데이터를 정량화했을 때 실제 72시간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크게 원두 헬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형평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많이 세포가 생성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동물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가 회복이 됐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오른쪽 위 상단을 보시면 당뇨병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프레토토토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약물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마우스 등에다 상처를 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균을 접종하고 하이드로겔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어서 근적외선을 조사해서 얼마나 상처 회복이 됐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A 데이터를 보시면요. 데이 0의 최종 그룹을 보시면 어 다음과 같이 상처가 10일이 지났을 때 다음과 같이 크기가 많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데이 10에 90%의 상처 회복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부터 균을 배양했을 때 저희가 처리한 하이드로겔 제형에서 박테리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피부 조직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생성됐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줄링이 효과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저는 에피데밀 리저네이션 상피세포의 재생과
그리고 이뮤노플루렌스를 통한 안티오제네시스, 신혈관 현상과 그리고 마크로파지가 얼마나 분화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다음 결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표피도가 상승되었고, 그리고 다음 이뮤노플루렌스를 통해서도 신혈관 현상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다른 그룹에 비해서 충분히 잘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결과를 통해서 M2 마크로파지가 대표적으로 CD206을 나타냈는데, 이 값이 많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원두힐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겔이 실제로 얼마나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평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하이드로겔은 정맥 주사가 아닌 피부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 독성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실제 독성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고자 했고요. 다음과 같이 5대 장기 조직이 심장, 신장, 간, 폐, 비장에서 어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처리한 하이드로겔 그룹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병리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였고, 오른쪽 데이터는 혈액에서 AST, ALT 이런 ALB, BN 수치를 통해서 얼마나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보였는데, 현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나 감소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겔이 크게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노벨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을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생체 적합적으로 그리고 생체의 반응성으로 저희가 설계를 함으로써 다이아베틱 운두 컨디션에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이드로겔의 장점과 그리고 하이드로겔에 로딩된 맥신과 닥토마신에 의해서 충분한 염증과 박테리아 감염을 억제를 시켰고, 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처 치유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노벨티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